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집을 옮겨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떠오르는 답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무려 8명이 최소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90% 이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라며 깊은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집이란 곧 인생의 무대이며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고 자산을 지켜주는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는 의미이자 가족을 위해 마련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집이라는 존재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퇴,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집을 옮겨야 하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린 이사였구나. 그 순간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제가 직접 만난 어느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에서 평생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디스크 악화로 계단 몇 개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엔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결국 부랴부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했고 급하게 선택한 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리 있어 몇 년 동안 불편과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일찍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편안했을 텐데 라는 말이 얼마나 뼈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 후반전의 집을 마지막 보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 그 마지막 보루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관리비가 감당되지 않으며 크고 화려한 집이 오히려 삶의 무게를 더 얹히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큰 집, 좋은 위치가 인생의 목표였지만 노년기에는 편안함, 안전, 그리고 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0대가 되어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고층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혹은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하나로 깊은 산속에 집을 마련했는데 눈 오는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 나도 부를 사람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을 그 순간 집이란 공간이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를 두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불안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평온함 속에서 살 것인지를 가르는 생사의 기준을 함께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올 테니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명절에 부모 집에서 숙박하는 자녀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생 빚을 내서 넓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자식들은 잠시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 버리는 현실.
남는 건 2배로 불어난 관리비와 텅 빈 거실 뿐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30평 아파트에서 50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년에 몇 번 얼굴을 보러 오는지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무리했을까라는 말과 함께 매달 나가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내게 얼마나 맞는가가 진짜 기준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실패 사례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미리 준비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희망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9가지 기준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이든 60대이든 혹은 이미 70대를 넘어섰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상황별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작은 나침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반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잘못 믿어온 평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새 집을 고르시겠습니까? 편안함일까요? 병원과의 거리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위치일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답이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최소 한 번은 이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중 90% 이상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때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안정을 잃어버린 탄식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을 산다는 건 곧 성공을 의미했고 자산을 불려나갈 기회였으며 은퇴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켜온 집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관리비, 유지비, 병원과의 거리, 계단 몇 개조차 오르내리기 힘든 몸. 이 모든 것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을 살던 3층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고통이 되었고 결국 엘리베이터 없는 집은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옮긴 새 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어 하루하루가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조금만 더 일찍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릎이 시큰거려 걷기도 힘든데 가까운 병원조차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시 얼굴만 비추고 금세 떠나버립니다. 관리비는 2배로 늘어났지만 집안은 텅 비어 쓸쓸합니다. 이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외로움과 불안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다고 겁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노후의 집을 잘 고른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살아갑니다. 작은 평수지만 따뜻하고, 병원은 걸어서 10분, 복지관에서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매일이 즐겁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웃으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20년, 30년을 지탱해 줄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잘못 고르면 평생 모아온 돈도, 건강도, 마음의 평온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무대를 고르면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노후의 집 선택 8가지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하는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70세, 80세가 되었을 때 매일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후회 속에 보내게 될지를 결정짓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준부터 이미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속아온 평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집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몇 평이야? 이 질문은 마치 집의 가치와 사람의 신분을 가르는 척도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평수 신불론의 실체를 벗겨내고자 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큰 집이 반드시 좋은 집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수에 집착하다가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국토부가 정한 1인당 적정 주거 기준은 불과 4평입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이라도 6평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30평, 40평 아파트를 당연하게 생각하죠. 계산해 보면 사용하지 않는 인격 공간이 무려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식탁, 침대, 책상, 옷장 같은 최소한의 공간만 내가 온전히 쓰고 있을 뿐, 나머지는 짐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큰 집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수 신불론의 함정입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부부는 아들 결혼을 앞두고 30평에서 50평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집이 넓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1년에 몇 번 얼굴만 비추고 갔고, 손주는 아예 집에서 자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건 2배로 불어난 관리비와 청소 스트레스뿐이었죠.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체면 때문이었어.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명절에 부모 집에서 숙박하는 자녀 비율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손주가 자주 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빚을 내어 큰 집으로 옮기는 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은퇴 직후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넓은 평수 아파트를 산 어떤 부부는 몇 년 지나 집값이 떨어지자 노후 자산 전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집을 팔려고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집은 넓히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정답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집 크기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공간과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25평 전후의 집이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과 부엌이 나옵니다. 부부가 살기에 충분하고 자녀가 가끔 와도 문제없습니다. 실제로 건축업계에 있는 제 지인이 전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60대 부부가 처음에는 45평 주택을 짓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하나하나 물어보니 사실 필요 없는데요 라는 대답이 계속 나왔고 결국 20평으로 줄여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평에 살아보니 훨씬 아늑하고 관리하기 편해요. 45평으로 지었으면 청소하다 죽었을 거예요. 또한 노년기에는 체력과 건강이 점점 떨어집니다. 넓은 집은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 유지보수 관리비는 끊임없이 부담을 주고 빈 방은 고독을 증폭시킵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큰 집에 혼자 살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1.8배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집이 넓다고 해서 행복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실제로 내가 쓰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침대, 의자, 작은 책상, 그게 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옷가지, 가구,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넓은 평수를 위해 빚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짐들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짐이 차지한 집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노후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집은 결코 체면이나 신분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집은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과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25평. 이 평범한 크기가 노후의 삶을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넓은 평수집은 오히려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적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노년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곳, 그리고 성공의 상징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노년의 강남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복지관 근처입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관 주변은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복지관 주변 집값이 학군 주변보다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돌봄, 건강, 식사, 커뮤니티, 심지어 취미와 여가까지. 그러니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 역시 곧 이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사실 어디에 살든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백화점 근처에만 살아도 됩니다. 백화점 안에는 문화센터가 있고 각종 음식점이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완벽하게 깔려 있죠. 사람 부르면 도와줄 인력도 충분하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복지관 근처로 가야 한다는 것, 복지관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무슨 교육이냐고 생각하지만 복지관은 단순한 취미 강좌를 넘어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AI 활용, 컴퓨터 기초 같은 디지털 교육은 물론이고 스포츠 댄스, 연극, 합창 같은 활동도 제공합니다. 어떤 곳은 무려 1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배우고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복지관 안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 시큰거릴 때 바로 옆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발소도 있어 전문가가 머리를 잘라주는데 비용은 고작 2,000원에서 5,000원.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병원까지 동행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과 식사입니다. 복지관에는 영양사가 관리하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끼니를 챙기기 힘든 분들에게는 이보다 든든한 제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점심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넷째, 교통과 접근성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대중교통이 잘 닿는 곳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복지관에서는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집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복지관으로 걸어가면 친구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점심에는 영양사 식단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스마트폰 강좌나 합창 연습을 듣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외롭지 않고 내일을 기대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강남 아닐까요? 반대로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도 없고 배울 곳도 없으며 돌봄이나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 몸은 아직 건강할지 몰라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외로움이 병보다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결국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1km 이내. 이 조건만 충족해도 삶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복지관 갈 나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80세가 되면 결국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집을 잘 고르려면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가 답일 수 있다는 것을요.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실제로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집 선택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그리고 고층 아파트.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누군가는 저게 바로 내 노후의 꿈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꿈을 산산조각 내곤 합니다. 오늘은 그 화려한 포장 뒤에
감춰진 위험을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잘 갖추어진 시설로 유명합니다. 입구엔 경비가 지키고 있고 안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며 아침 저녁으로 건강을 챙겨줍니다. 식사도 제공되고 운동 프로그램과 문화활동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호텔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은 호텔이었는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왜일까요? 그곳에는 젊은이도 없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다양성 없는 공간은 매일 같은 사람, 같은 대화, 같은 생활 패턴으로 채워집니다. 처음엔 편하다 싶지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버티고 있는 걸까? 결국 수천만 원의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편리함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로망을 품는 전원주택입니다. 푸른 숲, 새소리, 맑은 공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전원주택은 현실에서 로망이 아니라 노망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은퇴 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끝없는 관리. 잔디를 깎고 배관을 고치고 겨울이면 눈 치우느라 진이 다 빠집니다. 둘째, 이웃과의 갈등. 시골 마을에서는 집성촌 문화가 강해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마을 행사에 수백만 원의 기부를 요구받거나 공사 차량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아플 때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결국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어 시골로 갔지만 끝내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전원주택은 로망이 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망과 쾌적함 때문에 선호합니다. 하지만 고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고장입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과 허리가 약해졌을 때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건 상상조차 힘든 일입니다. 한 번 고장이 나면 그 순간 집은 철창 없는 감옥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층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득한 높이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바람소리와 이명 증상까지 겹치면 편안해야 할 집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고층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현실적인 불편과 위험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버타운이든 전원주택이든 고층 아파트든 충분히 잘 준비하고 본인 성향에 맞는 선택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멋있어 보인다, 남들이 좋다더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한다면 후회는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아파트 단지는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12년간 단 한 건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180여 개의 소모임을 만들어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꽃꽂이, 서예, 합창단, 동네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면서 매일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집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흔히 건물 외관이나 크기에 눈이 멀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집이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는가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면 그 집은 호텔이 아니라 감옥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외로움만 키운다면 전원주택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무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집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버틸 뿐인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집 선택에서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실버타운,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 이 화려한 선택지가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노후 주거의 세 가지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노후 주거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도 넓은 평수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을 충족해 주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집은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사람, 운동, 병원. 이 세 가지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웃은 단순히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생명선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내 주변에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이라도 있다고 대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심리적 고립감이 커져 사망률까지 높아졌습니다. 좋은 이웃은 보험보다 든든합니다. 둘째는 운동시설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몸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숨이 차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산책로, 공원, 무료 운동기구라도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일 30분 산책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좁은 인도, 자동차 매연, 소음만 가득한 동네에서는 걷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 노후의 집을 고를 때는 반드시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나 작은 공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병원, 특히 1차 의료기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병원 한 번 가는 게 문제 없을지 몰라도 70세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감기부터 고혈압, 당뇨까지 자잘한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돌발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30분 이내.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인데 이때 초기 대응이 가능한 1차 의료기관이 가까이에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렇다고 꼭 대형 병원이 집 앞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곳에서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의뢰받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강남 큰 아파트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 있고 공원 있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야. 이 짧은 고백이 노후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화려한 건물보다 중요한 건 결국 생활의 편리와 안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 가지 조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있으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운동하다가 아프면 병원까지 같이 가줍니다. 병원 근처에 사람이 모이고, 복지관 주변에는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 좋은 집이란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을 고를 때 인테리어나 평수만 보지 마십시오. 문을 나서서 10분 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 걸을 수 있는 길,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후 주거의 3대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의 집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운동, 병원.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노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집 선택,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바로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집 선택에 필요한 여러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 노년의 강남이 다름 아닌 복지관 근처라는 점,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가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현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황금 열쇠, 즉 사람, 운동, 병원이 노후의 집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사실까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벽과 지붕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무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좁아도 따뜻한 무대, 조용해도 외롭지 않은 무대, 언제든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무대. 이 무대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 20년, 30년이 전혀 다른 빛깔로 채워집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재산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무대로 봐야 합니다. 집을 선택하면서 이 집이 오르면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이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혼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한국의 70대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1인 가구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매일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화려한 전원주택에 홀로 갇혀 있다면 아무리 큰 집이라도 외로운 감옥일 뿐입니다. 결국 노후의 집이란 관계를 지켜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좋은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집입니다. 병원과 가까워 안심할 수 있고 이웃과 인사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산책길을 걸으며 몸이 건강해지는 집. 바로 그런 집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재산을 지켜주는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남은 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무대입니까? 만약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 내가 꿈꾸는 하루의 풍경. 그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준비의 절반을 끝마친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노후의 집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빛나게 할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